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마닐라 국제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고 아직 터미널 문을 나서지도 않았는데 현지 범죄 조직원들의 눈에 당신은 이미 등에 커다랗고 밝은 관역을 달고 걷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섬뜩한 상황이죠. 그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소름 돋는 은어가 하나 쓰이고 있거든요. 바로 마사랍 코리안. 직역하면 맛있는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한국인이라니 참 단어 자체가 주는 불쾌감이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경계심은 느슨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법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없는 아주 털어먹기 쉬운 먹잇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필리핀의 아주 유명한 로스트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축스투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슬로건이 마사랍가 힛 왈랑 소스, 즉 소스 없이도 맛있다 이건데요. 범죄자들에게 한국인 관광객은 바로 그 소스조차 필요 없는 날 것 그대로도 완벽한 사냥감인 셈입니다. 와, 소스 없이도 맛있는 먹잇감이라. 오늘 이 집중 탐구 자료를 통해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외교부의 안전공지, 현지 언론의 사설들, 한인 매체의 기사,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도들까지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해체해 볼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많이 환영받는 한국인 관광객이 어째서 가장 완벽한 타겟이 되었는가? 이 거대한 모순의 구조를 파헤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모순을 제대로 보려면 일단 현지의 통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필리핀 현지 매체인 마닐라 불레틴 자료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작년 한 해 필리핀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13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필리핀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의 약 20.8%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압도적인 1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관광객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필리핀에 간다는 거잖아요.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최고의 그 VIP 고객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수입원이니까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도 보홀이나 클락 같은 유명 휴양지에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또 장기 어학연수, 즉 ESL 프로그램 홍보에도 거의 4월을 걸고 있죠. 그런데 그 화려한 환영 인사 이면에는 여행자의 일상과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끔찍한 먹이사슬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겉으로는 양탄자를 깔아주면서 뒤로는 덫을 놓는 완벽한 이중구조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중구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흔히 여행지 위형이라고 하면 지갑을 슬쩍하는 소매치기나 바가지 요금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냥 기분 좀 상하고 마는. 하지만 마사랍 코리아는 그런 단순한 불쾌감의 영역이 아닙니다. 당장 길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문제죠. 최근 한국 SBS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됐던 끔찍한 사건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 총격 사건들 말씀이시죠? 네, 기억납니다. 마닐라 벙어가인 말라테에서 저녁 7시 45분경에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인 남녀가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 2대에서 내린 4명의 괴한이 골목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소매치기를 시도하는 강도와 실랑이를 벌이던 한국인 남성은 결국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아니, 저녁 7시 45분이면 사람들이 꽤 돌아다니는 초저녁 시간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리낌 없이 총을 쐈다는 건데 더 기가 막힌 건 앙헬레스 사건이었어요. 이건 아예 낮 10시 50분, 백주 대낮에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관광도시 앙헬레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오토바이를 탄 2인조 무장강도가 길을 걷던 관광객의 가방을 낚아챘고요.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가방을 되찾으려고 다가가자 그대로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와, 정말 끔찍하네요. 이분도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뒷골목도 아니고 대낮 번화가에서 오토바이 강도가 스스럼 없이 총을 쏜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범죄자들이 현지 경찰이나 공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현지 거리에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길래 마치 사파리에서 사냥하듯 이런 강력 범죄가 가능한 겁니까? 그게 두 가지 메커니즘이 절묘하게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이 대범해진 이유, 그리고 한국인이 유독 타겟이 되는 이유죠. 먼저 현지 범죄 조직원들 사이에는 확고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죠? 바로
한국인은 신용카드보다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닌다는 인식입니다. 단기 관광객뿐만 아니라 은퇴 후 정착한 교민이나 현지 사업가들도 은행 시스템보다는 현금 유통을 많이 한다는 걸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확실히 우리 여행객들이 현지 시장에서 쓰거나 팁을 주려고 한전을 두둑하게 해가는 경향이 있긴 하죠. 하지만 단순히 현금이 많다는 것만으로 백주대낮의 총격이 다 설명되진 않는 것 같아요. 무언가 거대한 방패막이가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필리핀 사회의 구조적 상황, 특히 선거 스케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필리핀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선거요? 아니 잠깐만요. 외국인 관광객에 털리는 거랑 현지 선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필리핀 선거는 사실 치안의 블랙홀이라고 불립니다. 필리핀 특유의 정치적 갈등은 종종 개인 사병을 동원한 무력 충돌로 이어지거든요. 정치인들이 개인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국가의 정규 치안 인력, 즉 경찰력이 선거판의 소요 사태를 막거나 유력 정치인들을 경호하는 데 모조리 차출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관광지나 상업지구를 순찰해야 할 경찰들이 전부 투표소 경비나 정치인 호위병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 거대하고 치명적인 치안 공백이 생깁니다. 경찰이 텅 빈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제지할 사람이 없다는 걸 뻔히 아니까 대낮 번화가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방화쇠를 당기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 구조적 공백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확 와닿더라고요. 2015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피살된 한국인이 80여 명인데 그중 무려 44%, 그러니까 38명이 오직 필리핀 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범죄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장 해제된 먹이를 고를 수 있는 뷔페 시간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참담하네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노리는 위협이 이렇게 총알된 강도처럼 겉으로 딱 보이는 맹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항 터미널 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즉 택시에서부터 사냥은 이미 시작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현지 언론인 필스타의 사설이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이 일상적인 착취의 인프라는 상대가 누구든 전혀 가리지 않거든요. 심지어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최정상급 K-팝 스타들조차 이 함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 수빈 씨가 세부에서 바가지 택시를 경험하고 황당해하는 영상을 올렸었죠. 또 세븐틴의 조슈아 씨 역시 마닐라에서 택시를 탔다가 터무니없는 요금을 내야 했고요. 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하이픈 멤버들은 아예 출국장 검색대에서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부적절한 몸수색을 당하기도 했죠. 요원들이 낄낄거리며 멤버들의 몸을 더듬는 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 팬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글로벌 VIP 대우를 받아야 할 연예인들이 이 정도 수모를 겪는데 아무런 보호장치 없는 일반 여행객은 오죽하겠습니까? 블로그나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법들을 보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수법이 바로 잔돈 인질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터기에 180페소가 나와서 500페소짜리 지폐를 내면은 기사가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잔돈이 없다고 버팁니다. 아니, 운전석 옆에 동전이랑 지폐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500페소를 다 꿀꺽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차원부터 미터기를 켜지 않고 두세 배의 요금을 부르는 건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고요.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다고 느낀 점은 이 모든 게 단지 몇천 원, 몇만 원의 푼돈 문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 말 안 통하는 곳에서 에너지 빼느니 그냥 팁 준 셈 치자 하고 넘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여행 망치기 싫으니까 보통 그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이 자료들의 행간을 짚어보면 이 푼돈 뒤에 아주 무서운 심리적 통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의 딜레마를 정확히 알고 무기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작 10,000원 때문에 그 낯선 나라에서 현지 경찰을 부르고 통역관 찾아서 조서를 꾸미며 황금 같은 여행 시간을 허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사들은 관광객의 절대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할 거라는 그 취약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뻔뻔하게 사기를 치는 거죠.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 바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 그리고
외국인의 법적 취약성,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범죄는 단순히 요금을 더 받아내는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거군요. 네. 푼돈을 뜯어내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제복을 입은 국가 공권력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진정한 지옥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지옥의 문을 열어볼 차례네요. 택시 바가지가 그냥 귀찮고 불쾌한 모기 수준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범죄는 국가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독사입니다. 네. 현지 교민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범죄죠. 청취자 여러분, 셋업 혹은 프레임업 범죄 들어보셨습니까? 세부 한국 분관의 기고문을 보면 이 범죄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쉽게 말해 조작된 함정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짓 증거를 심어놓고 무고한 사람에게 중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가장 끔찍한 건 일반 깡패들이 아니라 부패한 현지 경찰, 국가수사국, 이민국 직원 등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 함정을 직접 설계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지켜줘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합법적인 권한을 무기로 덫을 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총극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악랄한 범죄가 성립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필리핀 사법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 바로 과학 수사의 부재 때문입니다. CCTV 분석이나 디지털 포렌식 같은 객관적 증거보다는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과 체포를 진행한 경찰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 가방에서 진짜로 마약이 나왔는지 아니면 누군가 몰래 밀어 넣었는지를 과학적으로 가려낼 시스템이 없다는 거네요. 경찰이 이거 네 가방에서 나왔다, 내가 봤다 우기면 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이건 거대한 합법적 방탈출 게임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게임 마스터가 되어 임의로 룰을 정하고 무고한 사람을 방에 가둔 뒤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수억 원의 뇌물을 가져오라고 압박하는 거죠. 합법적 방탈출 게임. 와, 정말 서늘한 비유네요. 자료에 나온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그 정교함에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는 가장 고전적인 밀어넣기 수법이죠. 네, 클락공항 검색대에서 귀국하려던 한국인 관광객 가방에서 뜬금없이 권총과 실탄, 마약이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또 필리핀 현지에서 18년이나 봉사했던 선교사님이 불법 총기 소지라는 조작된 혐의로 126일이나 구금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구경도 해본 적 없는 물건인데 말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인간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찌르더라고요. 미성년자 성매매 함정. 맞습니다. 관광객에게 브로커가 은밀하게 접근해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장에 부패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이 만 18세 미만이라고 통보하죠. 필리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거든요. 패닉에 빠진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도덕적인 수치심까지 얽혀 있으니 피해자는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겠네요. 세 번째 수법은 아예 공간 자체를 조작해버리던데요. 세부 콘도 사건 말입니다. 네, 국가수사국 직원들이 영장을 들고 쳐들어와서 거실에 있던 한국인들에게 강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화면에 띄우게 합니다. 당황한 피해자들 손에 억지로 마우스를 쥐어주고 사진을 찍은 뒤 이걸 무기로 지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만약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셋업에 걸렸다면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법정에서 싸워 진실을 밝혀낼 수는 없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이 사건이 조작으로 밝혀지면 가해자인 경찰들은 엄청난 중형을 받고 파면당합니다. 아, 자기들 목숨과 직장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피해자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목숨 걸고 반박할 겁니다. 반면 피해자는 낯선 타국 땅, 열악한 감옥에 갇힌 채 수년이 걸리는 재판을 버텨야 하죠. 엄청난 변호사 비용은 덤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뇌물을 주고 현장에서 풀려나는 쪽을 택하게 되는군요. 완벽하게 설계된 악마의 시스템이네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백기를 들게 만드는 거죠. 자, 이쯤 되니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뢰밭 같은 곳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필리핀 여행을 앞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을 세워보죠. 네, 가장 극단적이지만 반드시 새겨야 할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길에서 무장 강도를 만나 가방을 뺏기게 된다면 앞서 다룬 말라테와 앙헬레스 사건의 뼈저린 교훈입니다.
내 가방이나 지갑을 되찾으려 절대 저항하지 마십시오. 내 전 재산이 뺏기는데 본능적으로 막으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은 그 자연스러운 본능이 필리핀 거리에서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권과 현금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순순히 내어주고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목숨을 최우선으로 지켜야겠네요. 그럼 가장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택시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금을 쓸 때 상대방에게 장난을 칠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500페소, 1000페소짜리 대신 20, 50, 100페소짜리 잔돈을 항상 넉넉히 준비하십시오. 미터기 사용을 거부하면 즉시 내리시고요. 그런데 잔돈 준비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잖아요. 가장 좋은 대안은 역시 그랩텍스 앱을 사용하는 거겠죠. 요금 흥정도 필요 없고 동선이 다 기록되니까요. 맞습니다. 기사의 신원과 이동 경로가 서버에 실시간으로 남기 때문에 기사 입장에서도 함부로 범죄를 모의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으로 일탈을 통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이제 대망의 셋업 범죄 대처법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덫을 놓려 할 때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칙은 맹목적인 신뢰를 거두는 겁니다.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현지인이나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는 한국인 브로커조차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목심처럼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부패경찰에 수색을 당하게 되었는데 당신 앞이나 발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비닐봉지가 툭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그것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반사적으로 이거 뭐지? 하고 주워드는 순간 게임이 끝난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끝납니다. 당황해서 그것을 맨손으로 짚는 순간 당신의 지문이 증거물에 고스란히 찍히게 됩니다. 필리핀은 현장의 물증을 우선한다고 했죠. 당신의 그 지문 하나가 셋업 경찰의 거짓말을 완벽한 진실로 둔갑시키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와, 내 지문이 그들의 거짓말을 완성시켜주는 도장이 된다는 거네요. 즉시 뒷짐을 지고 절대로 손대지 말고 큰 소리로 이목을 끈 뒤 영사조력을 요청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무겁고 서늘한 이야기들을 짚어봤습니다. 필리핀은 아름다운 자연과 선량한 현지인들이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하지만 마사랍 토리안이라는 오명 뒤에는 분명 관광객의 취약성을 뜯어먹고 사는 견고한 먹이사슬이 존재합니다. 네, 오늘 분석은 필리핀 사람 전체를 악마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리의 강도, 바가지 택시, 그리고 공권력을 등에 업은 셋업 범죄까지 이들이 만들어낸 구조적 함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모순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도발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부패한 공무원들이 셋업에 덫을 놓고 억울한 여행객들은 당장의 끔찍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쥐어줍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겨냥하는 그 부패한 시스템에 든든한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건넨 현금이 다음 여행객을 노리는 강도의 총알을 사고 부패 권력을 살찌우는 연료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광기의 가장 큰 수리번이 관광객에 대한 착취가 되어버릴 때 그 파국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여행 가방을 싸기 전 여행이 주는 낭만 이면의 차가운 현실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집중 탐구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